안녕하세요. 바인미 폴리틱스의 오늘 하루 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 뭐 요즘 뭐 성사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단일화 그리고 연정입니다. 어제 제가 이게 왜 이 주제를 골랐냐면 어제 심상정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연정은 이 투표 전에 하는 것이 아니 투표 후에 하는 것이 투표 전에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런 의미에서 단일화라는 다당제와는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에게 질문을 하면서 이제 이 주제를 한 번쯤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데, 일단 연정이라고 하는 건 연립정부를 의미합니다. 연립정부라는 건 이제 하나의 정당이 보통 과반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과반이 되지 않는다는 건 의회에서 과반이 되지 않아서 다른 정부와 같이 정부를 세운다는 의미죠. 대통령제에서는 사실 큰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제는 대통령을 뽑는, 그러니까 행정부를 따로 뽑기 때문이죠. 이게 이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아주 원초적인 차이에서 기인하는 차이입니다. 연립정부라는 건 결국 의원내각제의 제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을 뽑고 대통령이 이 국무회의에 들어갈 장관과 총리를 임명하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다른 나라는 대통령이 있을 때 총리가 있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일반적인 대통령제에서 말이죠.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연정이라는 이슈를 얘기할 때 대통령제라면 사실 연정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정은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연립정부라는 건 한 정당과 다른 정당이 합쳐서 과반을 만들어서 총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내각제는 의회만 뽑고 의회에서 총리를 만들잖아요. 총리를 뽑잖아요. 그래서 한쪽이 과반이 넘어야 총리가 만들어지죠. 그런 차이 때문에 연립정부는 사실 의원내각제의 제도인 겁니다. 근데 이제 권력구조론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얘기고,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비슷한 의미에서 이제 단일화도 되게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단일화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왜 단일화가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하냐면 원래 연립정부는 선거 전에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어제 심상정 후보가, 제가 이제 어제 제가 보기에는 사실 정치학을 조금 더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원래 이 독일과 같은 나라는 선거 전에 연립정부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사실 메르켈 총리도 처음부터 이제 단독 정부를 구성한 게 아니고 그 선거 전에 이미 연합을 해서 선거를 나가서, 근데 과반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상대 야당이랑 연립정부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난 협의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당이 어쨌거나, 그러니까 두 세력이 연립정부 대 연립정부로 붙게 돼요. 독일 같은 경우죠. 그러면 이쪽 연립정부와 이쪽 연립정부가 뭐 46대 44 뭐 이 정도고, 나머지 군소정당들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어쩔 수 없이 46과 44가 합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대연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회 전체가 하나처럼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의원내각제 제도적 특징에 기인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내각제는 합쳐서 50%가 되는, 그 50%가 되도록 정부를 구성할 때 이미 많은 합의를 해요. 그래서 그 합의대로 대부분 정책이 굴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연립정부를 만들어서 50%가 넘으면 대연정을 할 필요가 없이 50% 넘는 대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했는데 우리가 이미 연정을 했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상대 대형 블록과 또다시 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구성이라는 점을 이해를 하셔야 연정에 대해서 알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소연정, 대연정 뭐 이런 얘기가 한국에서도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여당이 의석수가 과반이 안 됐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연정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게 2004년인가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대연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결국은 여소야대라서 대연정을 구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낼 수 있는데 왜 연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소야대가 문제가 돼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단일화는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결국 단일화와 연정은 대통령을 뽑는 선거냐, 그러니까 1인을 뽑는 선거냐, 다수 의석을 뽑는 선거냐, 그러니까 의회 선거냐의 차이인 거죠, 사실. 근데 사실 성격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단일화가 성립되려면 협상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제가 어제 얘기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JP와 함께 DJP 연합을 만들어서 대선에 나가서 승리를 했죠.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내각제 개헌을 약속해서 연합을 이끌어냈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거의 2년 동안 공동여당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언론 지금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공동여당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민련과 새천년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그 당시도 새정치민주연합이었어요. 재밌게도. 그런 공동여당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랬는데 과반이 안 됐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소연정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사실 대통령제는 소수 정당이어도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가 제일 국회에서 이제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을 가장 많이 임명한 그런 행정부인데, 지금까지 분점정부로, 그러니까 분점정부라는 건 대통령의 정당과 국회 다수당이 다를 때, 그럴 때도 사실은 대부분 청문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게 33%라 그래서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채택되지 않은 비율이 33%라 그래서 굉장히 높은데, 하여튼 그런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 정당이 소수여도 어쨌거나 장관 임명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겁니다. 그게 대통령제의 묘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행정부를 따로 뽑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원 내각제는 달라요. 그래서 연립정부가 의원 내각제에서 의미가 있는 제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원 내각제에서는 정부 자체가 구성이 안 돼요. 왜냐하면 총리가 임명이 되려면 50%가 넘어야 되는데, 이쪽 세력이 50%가 안 되고 저쪽 세력도 50%가 안 되지만 뭐 48대 47 뭐 이 정도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막 다 군소정당 뭐 이렇다. 그러면 더해도 50%가 넘지 않는다. 실제로 그래서 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어제 사실 심상정 의원이 얘기한 연정은 이 대연정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50%를 넘기 위해서 선거 다 끝나고 하는 연정. 하지만 연정에는 그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게 사실은 메인입니다. 일본조차도 자민당이 공명당이랑 함께 연정을 이룬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전에 나는 과반이 될 줄 알고 연정을 했는데 안 되면 이제 이쪽 정당과 저쪽 정당이 엄청나게 오래 합의를 해야 보통 정부가 구성이 됩니다. 메르켈 총리가 마지막에 과반이 안 돼서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정이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지금 한국에서 이쪽도 마음대로 못하고 저쪽도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이 꽤 많았었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아닙니다만. 사실 그런 경우,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20대 국회가 아니라 21대 국회가 아니라 20대 국회 때 그 당시에 어떤 정당도 과반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나올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대연정이 없으면 마음대로 정치를 못합니다. 결국 정치는 합의의 과정이죠. 그 합의의 과정을 얘기하는 게 연정일 뿐입니다. 단일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일화, 만약에 우리 정당의 입장이 충분히 저쪽 후보가 수용해서 받아들여진다면 단일화 못할 거 없습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단일화 오히려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선거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소수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될 확률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라는 건 어차피 무조건 한 명만 뽑는 선거입니다. 애초에 대통령 선거에서 소수당이 당선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프랑스조차도, 그 맨날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프랑스조차도 원래 소수당 후보는 당선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후보들을 보면 다 비슷해요. 막 20%, 뭐 25% 사이에 막 몇 명씩 포진돼 있는데 막 찔끔찔끔 차이로 한 명이 1위, 한 명이 2위 되면 갑니다. 결선 투표제로 가요. 그런데 한쪽이 극좌고 한쪽이 그러니까 모더레이트한 우파다. 그러면 극좌에는 표가 추가로 더해지는 표가 거의 없이 나머지 세력이 이쪽 좀 모더레이트한 편, 그러니까 좀 중도에 위치하거나 좀 온화한 편에 있는 정당에게 표를 몰아줍니다. 다만 이제 함정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쪽이 뭐 2위 후보가 25%, 1위 후보가 26%, 뭐 3위 후보가 24%뭐 이런 식으로 되면 사실 누구든지 결선 투표장에 갈만 했습니다. 근데 2명만 뽑는 거죠. 그러면 사실 24%의 지지는 무산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선 투표제에서 이제 다시 한번 선거에서 그나마 차악을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통령 선거는 한 명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결선 투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선 투표제 한 번 선거를 치렀을 뿐이지 두 번째 선거에서는 보통 극좌가 되기 힘듭니다. 다만 이런 함정도 있죠. 극좌 후보와 극우 후보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진짜 답이 없겠죠. 하지만 실제로 역사상에는 그런 경우가 잘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프랑스에서 2번이나 극좌 후보라는 르펜 부자가 후보로 나와서 결선 투표제를 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1차에서 받은 득표율과 2차에서 받은 득표율 차이가 별로 없어서 한쪽으로 표가 몰렸습니다. 결선 투표제에서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냥 결선 투표제 자체로 단일화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선거 한 번 했으니까 차악을 뽑을 수 있게 표를 몰아주도록 결과적으로 지지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단일화는 선거 한 번 덜 하면서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어차피 대통령 선거는 한 명을 뽑는 선거라는 특징 때문에 말이죠. 만약에 그게 싫고 나는 다당제가 좋아, 그러면 의원 내각제가 답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연정을 해서 소수 정당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죠. 이게 지금 어제 나왔던 얘기에서 있었던 뭔가 논리적인 흐름에 아쉬움이랄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어제 심상정 후보가 최다선이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심상정 후보가 연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솔직히 갸우뚱했습니다. 그리고 단일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갸우뚱했습니다. 다당제라고 단일화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지금까지 마이미 폴리틱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